자, 이게 패스워드인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입력할 때 실수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새로 만들 때는 눈에 보여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거 한 번만 하고 눈에 비밀번호 그 보여주는 이제 이게 버튼을 한 개 만들어 놓고 맨 끝에다가 그거 클릭하면은 보이기에도 만들어 놨다가, 그죠? 내가 잘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제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얘는 아이디는 요거 지금 받는 거 타입이 뭐라고요?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요. 이때 아이디는 pw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위에 거랑 틀리게 얘도 pw인데 똑같이 pw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w2,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예요. 그리고 네임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화면단에서만 같은지 안 같은지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화면단에서만. 아시겠죠? 화면단에서만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네임은 데이터를 넘기는 건 패스워드만 넘기시면 돼요. 얘는 꼭 요구되어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이디 입력이 아니라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쓰셔야 되고, 여기는 비밀번호 확인 입력 이렇게 쓸게요. 비밀번호 확인 입력하라고. 몇 글자 이내로 써라 뭐 이런 것도 쓰셔도 돼요. 몇 글자 이상, 그 4자 이상, 비밀번호니까 뭐 4자 이상 2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쓰셔가지고 이게 안내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요것도 텍스트 인풋이라서 길이가 좀 넓게, 보기에는 끝까지 보이고, 됐죠? 끝까지 보이고, 여기다가 입력은 이제 20자까지만 입력이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여기 똑같으니까,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주석층은 달아 놓을게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그냥 텍스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ID tr을 싹 다 복사하시고 밑에 대문에다 붙여넣기. 이번에는 이름이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텍스트 타입이고요. 이제 똑같아요. 텍스트 타입이고, 이가 아이디가 이름이니까 이제 name. 그 영어로 name이 이름이니까 name 이꼬로 name. name은 name이다. 그죠? name이다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 입력하시라고. 이 경우에는 뭐 이름을 쓰는데, 지금 현재는 뭐 한글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글 10자 20이라고 써놨는데, 맥스랭스 20이라고 써놨는데 10자 이내. 그 1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랭스를 썼는데 20이라고 쓰면 안 되고 10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맥스랭스 최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길이를 10자 이내로 써야 된다. 그 한글로 쓰셔야 되고요. 한글로. 이거 텍스트 나중에는, 현재는 지금 이제 이거를 못 잡는데 나중에 정기 표현식이나 이런 걸 하시면 잡을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잡을 수 있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한글로. 이렇게 한글로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블랭크 공백 문자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여기다 안내문을 써놓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력할 때에 입력되는 란은 좀 화이트로 줘가지고 밝은 흰색으로 주고, 나머지는 약간 회색으로 줘서 지금 현재 입력하고 있는 란을 지금 하이라이트 시킬 수 있어요. CSS로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CSS의 인풋이나 텍스트 에리어 이런 거는 그 백그라운드 자체를 이제 약간 밝은 회색으로 줬다가, 나중에 그 커서가 가면, 이벤트에서 커서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간 커서에 맞춰가지고 얘를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름 작성했고, 얘도 이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해야 될 거는, 지금 작성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성별인데요. 성별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입력하라고 시키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이번에는 성별 입력하라고 시키는데요. 성별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인풋 태그의 타입 중에서 인풋 타입 태그의 타입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개 또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라는 게 라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오. 그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 버튼을 이용하시면 사용자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사용자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 세트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려는 것에 그 이름이 같다는 얘기는 네임이 같아야 돼요. 네임이 같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동작을 시키려면 얘는 이제 세트로 동작하기 위해서 그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세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의 네임이 같아야만 한다. 틀리면 얘가 세트로 동작을 안 하고요. 그냥 따로따로 동작하게 돼요. 아시겠죠? 동작이 되니까 얘를 세트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타입에다가 라디오 이렇게 쓰시면 라디오 나오시죠? 라디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아이디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젠더이니까 젠더 이렇게 쓰시는데 얘는 이제 아이디를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그 세트로 여러 개를 입력을 할 건데 얘도 젠더, 밑에 것도 젠더, 맨 위에 것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젠더 1, 젠더 2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그 젠더인데 남성, 젠더인데 여성 이렇게 아이디를 사용하시든지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쓸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지우고 되시겠죠? 네임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제 선택했을 때 값을 사용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체크한 거 가지고 값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값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는 없어서 그래서 버튼을 만들 때는 이건 이제 그 값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넘겨줄 값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고 속성 중에서 value라는 value 속성으로 미리 지정해 놓는다. 저장해 놓는다. 그러면 이제 value 안에 있는 값이 넘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임 속성의 키에 해당되는 것은 네임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네임 속성은 이제 받는 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사용자 입력하는 value가 된다가 아니라 미리 입력하는 value 속성에 있는 게 값이 되는 거죠. value 속성 여기는 위에다 써놨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value 속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입력할 때 남자라고 꼭 입력하세요. 근데 남자라고 입력 안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value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남자 이렇게 써놓는 거죠. 남자라고 써주세요. 되시겠죠? 남자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글자를 남자라고 쓰는 거죠. 글자를 여기 input 태그 다 쓰셨으면 여기다가 남자라고 써주세요. 블랭크 한 개 띄게요. 남자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블랭크 한 개 뗐어요. 이제 남자 그 다음에 input 태그 쓰시고요.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name required 얘를 누르면 여자입니다. 여자에 해당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플레이스홀더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플레이스홀더는 없습니다. 랭스도 없고요. 클래스는 input 텍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한 줄 단위로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 한 개로 나와서 뭐 이 정도 쓰는 거 정도만 되시면 되고 밸류 값 지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됐죠. 두 번째 있는 거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성별이 나오고요. 지금 둘 다 비어 있죠. 둘 다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사이트에 해당되는 쇼핑몰인데 여성이 많이 사용되는 방문하는 사이트다. 그럼 여자를 앞에다 두고 여자를 체크를 미리 해두시면 돼요. 해두시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되어지는 거는 저는 이제 가나다 순,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아무나 올 수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 하시고 이제 한 개는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input 태그에 얘를 selected
selected, 체크디드? 예, 체크디드. selected가 아니라 체크디드로 체크를 했다. 체크디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그 여기 있는 체크디드라고 쓴 속성은 그 체크디드라고 쓰시면 이제 여기 지금 라디오나 지금 여기 나오는 라디오나 아니면 체크박스 라디오나 체크박스 체크박스 박스 버튼 선택 입력을 선택하게 체크하게 만든다. 체크되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얘 한 개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체크되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남자가 체크가 미리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돼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동작이 잘 되는지 보셔야 돼요. 동작은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여자를 클릭하면 남자가 해제돼야 되고 남자가 클릭하면 여자가 해제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라디오 버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풋 태그의 타입이 라디오예요. 타입이 라디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 성별 했고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생년월일도 인풋 태그 그냥 뭐 이름 인풋 태그 하는 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하셔서 예, 붙여넣기. 생년월일도 리퀴어드 바로 그냥 필수 입력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생년월일에 대한 것은 이제 그냥 텍스트로 할 수도 있는데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는 데이트 시간을 세팅하는 타임도 있는데 날짜를 세팅하는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d에다가 birth brth 넘어가는 키도 birth 이렇게 사용하시고 얘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 그 여기는 이 형식은 생년월일에 데이트라고 주시면 맥스랭스도 필요 없으시고 이제 클래스는 이제 그 텍스트 인풋 요거 그냥 써놓을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연월일에 맞춰서 써라 또는 달력 나옵니다. 요즘은 달력도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달력이 나오는 브라우저가 있고 달력이 안 나오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에 연화에 맞춰서 이제 여기다가 뭐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네 자리 이렇게 네 자리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고 뭐 1월 1일이다 이렇게 쓰시면 그 형태에 맞춰가지고 대시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형식에 맞춰서. 근데 이제 이게 형식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형식이 날짜 형식이 꼭 이렇게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이제 저희 데이터 처리할 때는 대시로 하셔야 되잖아요. 오라클 처리할 때 전부 다 대시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사용하실 때 그 1번 이렇게 이제 데이트로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십니다. 2번 다른 API나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 jQuery.com 써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이런 함수나 이런 걸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 만들어 쓸 때에 그 처리하는 것의 표준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웹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이제 jQuery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서 jQuery 보시면 jQuery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쭉 나오시고요. 그 jQuery는 이제 요거는 디자인 쪽이 아니에요. 저는 처리하는 쪽이라서. 근데 이제 jQuery UI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UI니까 얘가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얘 화면단입니다. 화면단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고 이 중에 이제 그 이게 위젯 중에서 데이터 피커라는 게 있어요. 데이트 피커. 그 중간쯤 있으신데요. 데이트 피커.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날짜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포메이션도 지금 요거는 슬래시로 해서 월 슬래시 1 슬래시 그 년 슬래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포메이션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포맷 데이트 중간에 보시면 형태를 대시로 쓰겠다. 대시 yy-mm-dc dd로 쓰겠다 하시고 날짜를 선택하면 이렇게 대시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력도 이제 요거는 브라우저의 달력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로 만든 달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달력에 맞춰서 제가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선택된 날짜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날짜 형태를 바꾸시면 거기에 날짜 형식에 맞춰 가지고 얘가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브라우저마다 이게 날짜에 회원가입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형태가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형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 낮은 버전의 컨트롤 V 주소 여기 주소 복사해서 이쪽으로 넣습니다. 넣어서 지금 엣지는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도 연어릴로 잘 나오고 있네요. 연어릴 잘 나오고 있고 예, 달력도 잘 나오고 있어요. 달력도 잘 나오네요. 예, 얘가 업버전 되면서 대부분 다들 이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브라우저도 예,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웹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런 걸 사용해서 반드시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선택할 때 뭐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클릭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쓰시게 돼가지고 그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현재는 그냥 타입을 데이트라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데이트가 날짜 형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얘 이제 단점은 브라우저 특성을 탄다는 게 단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 타입에 태그 타입 중에서 데이트 타입이 있는데 요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데이트. 예, 데이트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생긴 거라서 이거는 이제 글자 입력이 아니라 날짜 입력을 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얘는 날짜 입력 할 때 쓰시게 되고 그 날짜 입력을 하실 때 이제 브라우저의 특성을 타요. 특성에 따른다. 특성을 탄다. 뭐 탄다라고 써놓을게요. 특성을 타가지고요.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브라우저가 다른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웹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써가지고 쓰시게 되고요. 됐죠?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게 밸류가 됩니다. 이건 날짜 형식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달력에서 선택하거나 그 날짜가 넘어가는 날짜 뭐 60일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 3월 60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날짜를 제한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뭐 60일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 치면 이게 60일이 이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 20 쳤을 때는 딴 데 가면 20이 그냥 있는데 60 써서 딴 데 가면은 얘가 31일 마지막 날짜로 되돌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을 한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 1월 60일 하면은 2월 30일 지나서 뭐 60일이니까 29일 이렇게 세팅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브라우저 특성에 따라 달라서 처리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트 형식이 있습니다. 데이트 형식. 요거는 이제 새로 HTML5에 와서 새로 생긴 거라서 낮은 브라우저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 브라우저 특성 타는데 안 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그 적용이 안 된 경우는 얘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게 데이트가 인식이 안 돼요. 데이트라는 게 그 브라우저에 없어요. 하면은 텍스트로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되고 그 이게 지금 사용되는 여기 데이트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타입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면 텍스트로 진행된다. 그냥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세요. 이걸로 진행된다고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못 알아들으면 무조건 텍스트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을 쓰셨고요. 생년월일 형식은 뭐 YYY-MM-DD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그 아까 전에 그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그 API로 사용하시려면 그냥 인풋 텍스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중에서 지금 F12 눌러서 인풋 태그
인풋 태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타입이 텍스트죠. 텍스트로 쓰시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요거 클릭하면 여기에 나오도록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짜놓은 거예요. 얘도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로 짜놓은 거예요. 짜놔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밑에 달력이 나오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달력을 선택하면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년월일 데이트 타입에 해당된다 보셨고, 그 다음에 되게 많네요.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중간에 한 개 더 복사 붙여놓을까 생년월일까지 했고, 이제 연락처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텍스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텍스트로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그 3개씩 분할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3개씩 분할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지금 연락처에 있는 것을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연락처, 뭐 그 지역 번호를 전부 다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이냐 아니면은 그냥 지역 번호 포함된 전화번호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태그 중에서 여러 가지 태그 중에서는 TEL, 텔레폰 이런 게 있습니다. TEL. 그냥 인풋 태그 중에서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저희 썼는데, 인풋 태그 중에서 TEL 태그가 있으시고, 요거는 이제 그 브라우저의 특성을 타는 거 똑같습니다. 그 전화번호 입력을 할 때 TEL 쓰시고, 여기다도 이제 저희가 TEL로 작성을 해서, TEL은 리퀴어드가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 입력하는 날은 뭐 인풋 텍스트 인풋이다 해서 길게 그냥 쓰는 걸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이제 이 뭐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어서 다른데 넘어가네요. 연락처인데 TL로 썼는데 TL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이게 연락처를 이렇게 써서 쓰면 되는데, TL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색깔이 백그라운드가 바뀌네요. 뭔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된 거를 쓰면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있게 되네요. 뭐 이 정도지, 얘가 지금 뭔가를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입력받아서 쓰실 때는 첫 번째 이제 TL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 개만 더 해드릴게요. TH 밑에 이제 div 한 개 넣어드릴게요. div 디비전 해서 박스로 제가 줄을 한 개 만든 거고요. 이때에 지금 저희가 받는 것 중에서는 그 맨 처음에 받는 게 지역번호인가요? 지역번호 맨 앞에 010 되는 게 통신사 번호. 예, 그래서 통신사 번호를 먼저, 통신사 번호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번호 011부터 011, 그 다음에 017 있나? 현재 017 가지고 계신 분 있나? 설마. 그래 써봅시다. 써보시면 010도 있네요. 010 맨 앞에 010. 제일 많이 쓰는 010, 011, 011, 017. 011은 아직도 쓰시는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018은 없는 것 같고 019는 좀 있는 것 같고, 네, 한 이 정도 4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해보시려고 한 거고요. 되셨나요? 이러면 이제 똑같은 TL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TL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제가 배열로 그냥 받아가지고 쓰시는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태그 중에서 인풋 태그가 아니라 지금 입력하는 태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건 셀렉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정해진 여러 개, 정해진 데이터 중 한 개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셀렉트를 이용해서 선택한다, 선택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셀렉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셀렉트가 나오죠. 되셨나요? 셀렉트 안에는 태그가 여기에는 옵션 그룹과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그룹. 우리가 셀렉트 중에서 리스트 안에 뭐 여러 개를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한 개
이런 항목을 직접 쓸 때는 옵션이고요. 그것을 그룹해서 그룹핑 할 때 사용하는 게 옵션 그룹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옵션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옵션 쓰시고 010 써가지고 이제 슬래시 써서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010, 011, 017 그 다음에 019 이렇게 써주시고요. 019 셀렉트 안에 여기다가 id나 id 이꼬로 지금 이제 TL을 지금 선택할 거예요. 이건 TL 여기 위에 T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TL1이라고 쓰겠습니다. TL2 이 정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ame 이꼬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상단에 찍고 TL2 정도 이렇게 써서 TL2로 넘기자.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셀렉트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 셀렉트를 사용하시고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옵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옵션으로 만드는 거죠. 옵션으로 작성해 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옵션에도 넘기는 값은 저희가 사용되는 밸류 값은 옵션의 속성 중에서 이제 밸류 속성으로 넣게 돼요. 밸류 속성 지정하면 이제 값이 되고요. 이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밸류가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밸류가 없으면 옵션 사이에 있는 게 옵션 태그 사이에 있는 게 값이 됩니다. 옵션 사이의 데이터 태그 사이의 데이터가 값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걸 선택하면 얘가 넘어간다고요, 얘가.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이제 밸류 값을 쓰시면 밸류가 넘어가게 돼요. 얘도 이제 여기 이제 밸류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밸류. 데이터를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선택할 때 넘어가는 값은 얘는 019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요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요. 밸류가 넘어갑니다. 밸류가 없는 경우에만 요게 넘어가요. 됐죠?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전화번호 이제 이렇게 써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풀다운 메뉴로. 됐죠? 010, 017. 근데 선택된 거는 맨 앞에 있는 게 선택이 돼요. 맨 앞에 있는 거. 얘를 선택할 때는 얘 옵션에다가 셀렉티드 얘 선택될 거예요. 셀렉티드라는 걸 이용하셔서 체크 박스니까 체크나 라디오 버튼은 체크니까 체크디드를 썼는데 얘는 선택한다. 얘 셀렉티드를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먼저 선택이 됩니다. 셀렉티드를 밑으로 넣으면 011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보여요. 맨 처음에 선택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셀렉티드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셀렉티드를 여러 개 쓰지 않고 한 개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표시될 때 맨 처음 이제 선택되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으신데 그게 셀렉티드라는 거죠. 셀렉티드로 쓰시면 얘가 맨 처음에 선택돼서 보이게 됩니다. 지금 011에다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치만 하면 이제 011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올 때 선택된 값으로 얘가 먼저 선택이 돼서 쓰게 되고요. 컨트롤 X 누르고 017에다가 한번 세팅해 드릴게요. 017에다 세팅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맨 처음에 값이 017이 되는 거죠. 맨 처음 값이 017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셀렉티드이다. 그래서 셀렉티드를 사용하시고요. 대부분 011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011이 맨 처음에 세팅되게 만들자. 이렇게 해 놓으시다가 나중에 값이 변경되면 그걸로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셀렉티드 쓰시고 대시를 한 개 써야 돼요. 그럼 대시 한 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쓰셔야 돼요. 그럼 인풋 태그 여기다가 엔터 한개 칠까요? 인풋 태그 한 개 쓰시고요. 인풋 태그 쓰시고 거기다 글자를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럼 타입이 텍스트이어야 되고요. 얘가 좀
그 길이가 너무 그러니까 뭐 사이즈, 길이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을 네 글자만 입력해야 돼요. 네 글자. 그리고 맥스 랭스, 제일 큰 길이는 네 글자까지만 입력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서 숫자만 입력할 때는 넘버 타입을 쓸 수 있습니다.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됐죠?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숫자만 입력하려니까 좀 길게 나왔네요.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이. 텍스트로 했을 때는 사이즈가 먹을 것 같은데 텍스트 넘버로 썼더니 저기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위에 아래 보내는 것 때문에 길어졌어요. 4로 해서 하시면 짧아지죠. 이런 이제 글자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알파벳 영문자 아니고 이렇게 숫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쓸 수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넘버 타입으로 만들면 맨 끝에 거 넘버 타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대시한 개 쓰시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 한 개 붙이고 이번에는 넘버 타입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이즈 부분이 지금 4로 썼는데 이게 4랑 상관없이 숫자인 경우에 숫자를 쓸 수 있도록 길게 돼버리네요. 얘는 영문자는 안 들어가고요. 키보드 자체가 영문자, 특수문자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숫자만 들어가요. 숫자만 입력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맥스랭스 안 먹네요.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 맥스랭스가 필요 없게 됐네요. 맥스랭스나 사이즈도 필요 없고 맥스랭스도 필요 없고 얘는 CSS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4개가 넘어가면은 글자 수가 4개가 넘어가면 하자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짜셔야 되겠네요. 짜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여러 개가 넘어가게 되고요. 아시겠죠? 넘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값은 못 씁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 0000은 0000 쓸 수 있나? 그러면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스타일이 아니라 스타트 S 아닌데요? 저기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없으니까 00부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이 있습니다. 맥스가 있는데 맥시멈은 999 네 자리니까 999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000부터 999까지만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됐죠. 새로 고침할게요. 그럼 이제 쓸 때에 여기다가 딴 거 숫자를 막 쓰다가 이렇게 해서 막 쓴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런 안 걸렸어요. 걸려줘야 되는데 네 글자 1 0 얘는 가는데 9 위로 올리면 안 올라가는데 숫자로 쓰니까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안 올라가긴 해요. 근데 숫자는 다 입력이 돼요. 이런 썩을 요거 이제 위로 올렸을 때 버튼이네요. 위로 올렸을 때 밑으로 내렸을 때 000 그냥 키보드로 쓰면 다 들어가요. 이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숫자만 입력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에 맞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지금 이제 요거는 다른 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해드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 현재는 넘버보다는 여기 일단은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지정해 놨더니 지정해서 사용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그 크기는 줄어들었어요. 얘가 사이즈 입력받는 사이즈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사이즈는 줄어들었는데 얘네가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해드리고 미니멈하고 맥시멈은 지우고 사이즈 가지고 4 이 정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인풋 태그를 쓰실 때 얘가 TEL2잖아요. 네임을 TEL2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요것도 TEL2라고 써놓을게요. 얘도 TEL2 그 다음에 얘도 TEL2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그 여기 네임에 해당되는 거, 여기 네임에 해당되는 거 똑같은 걸 썼어요. 여기 셀렉트에도 네임을 2라고 썼고요. 그래서 이제 네임에 해당되는 게 서버에서 받는 건데, 서버에서 받는 겁니다. 네임이 받는 걸 사용하시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받을 때에 그 네임2로 네임을 가지고 받는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서버에서 받는 데이터 이름, 받는 데이터의 이름, 이걸 키라고 얘기하죠. 제가 키라고 계속 쓰고 있고요. 키가 네임이 되는 거죠. 네임인데 2개 이상 쓸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가능. 2개를 전부 다 그냥 이름만 써서 받으면 1개만 받아요. 1개만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서버에서 받을 때 얘를 이제 2개 이상 되어 있는 거를 배열로 받을 수 있어요. 서버에서 2개 이상의 같은 이름, 같은 네임을 받을 때 얘가 데이터가 첨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첨부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 번 받아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배열로 받아서 처리 가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맨 위에도 네임이 그 TLE고요. 그 밑에도 TLE고 그 밑에도 TLE예요. 3개나 되죠. TLE가. 아시겠죠? 얘를 받을 때 여러 개를 배열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배열로 받아줘요. 받아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대시를 넣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조인해서 이런 문자 배열 조인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자를 1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분할해서 다시 세팅했다가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때는 1개로 저장을 했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대시로 분할해주세요 스피릿 해가지고 얘를 분할한 다음에 3개로 배열로 다시 만든 다음에 따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이름으로도 써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써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다. 지금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조그만 내용으로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풀로 해가지고 텍스트 인풋 이렇게 써가지고 98% 그래서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98%를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시고, 그러면 CSS 만드실 때 여기 이제 패딩 5%는 OPX는 이제 전체 인풋이나 셀렉트나 이런 걸로 좀 쓰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인풋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인풋 태그라든지 지금에서 인풋 태그라든지 셀렉트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가 나오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패딩을 좀 하자. 패딩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자. 패딩은 지금 보시면 여기 텍스트 인풋이 아닌 것은 얘는 패딩이 좀 있어서 여기가 좀 넓어졌잖아요. 넓었는데 얘는 좀 좁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인풋 셀렉트 텍스트 에리어 얘네들은 따로 꺼내 가지고 패딩을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런 태그가 나오면 집어넣자 라고 해서 저장하세요. 지금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면 얘네들도 넓어졌죠. 지금 여기 좀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됐죠? 예. 너비는 이제 저희가 그 텍스트 인풋이라는 걸 가지고 클래스로 너비는 지정하고 있지만 이제 패딩은 이제 따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